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 정돈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이면 나오는 여론사, 이 리얼미터 여론사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긍정평가에는 살짝 떨어졌는데요. 의미 있는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 점이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이 서울하고 충청권에서 올랐다는 점, 이 두 점이 의미 있는 지표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뉴스는요, 바로 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JTBC가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김만배 수첩을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는데, 이 수첩이 왜 중요하느냐? 지금까지요, 이 쌍방울의 김성태 이 북한으로 보낸 돈, 지금까지요, 이 공식적으로는 500만 불 플러스 300만 불,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비용 500만 불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북한 가는데 드는 대가 이 300만 불, 그래서 800만 불이 간 걸로 알려져 있고, 저는 플러스 알파 해서 여러 가지 뒷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이 북한이 요구하는 돈이 있거든요. 언더 더 테이블로 요런 것까지 합치면 한 1000만 불이 된다. 요 얘기는 제가 항상 해 왔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북한으로 넘어간 돈은 전부가 지금 1000만 불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 검찰발 뉴스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갑자기 JTBC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게 핵심이 바로 두 가지입니다. 자, 한국일보 보도 내용, 2020년도 7월 7일 한국일보 보도 내용하고, 그 다음에는 김만배가 바로 김성태한테 100억을 줬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100억이 아니라 70억 원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김성태가 준 돈이 이 수첩을 근거로만 해서 판단할 경우에는 사실상 김만배의 돈을 이 북한으로 넣어준 게 아니냐. 그래서 쌍방울 돈을 가지고, 김성태는 자기 개인 돈이다, 쌍방울 회사 돈이 아니다, 요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김만배 수첩에 따르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이제 김만배 수첩이 소스가 되는 거예요. 뉴스의 소스,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 수첩만 보면 지금까지는 김성태가 70억 원을, 1000만 불을, 그러니까 800만 불에서 한 1000만 불 정도 되는 것이죠. 요 돈을 그건 내 개인 돈으로 보낸 거야. 그래서 개인 돈으로 보낼 때 이 돈을 갖다가 저수지 역할을 했던 페이퍼 컴퍼니, 여기에 넣어져 있던 돈을 빼서 북한에 줬다. 요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를 뒤집는 수첩이 나온 겁니다. 그걸 보면 김만배가 김성태한테 준 70억 원이 넘어갔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수첩의 의미는요, 대북 송금, 그러니까 김만배가 말이죠, 결국은 김성태로 하여금 자기가 직접 끼어들면 또 탄로가 나니까 김성태라고 하는 메신저를 통해서 북한에 돈을 송금해줘 갖고, 자, 국내에서는 대장동 버는 돈을 가지고 이재명의 경선 자금 다 대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으로는 또 이제 이재명이가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김성태가 할 수 있도록 그 뒤에서 김만배가 다 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김만배의 죄목이 더 늘어난다. 그리고 이재명의 죄목도 또 늘어난다. 그리고 김성태의 죄목과 이화영의 죄목도 전부 늘어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 수첩이 나왔는데요. 이 수첩은 김만배가 직접 자기가 메모를 한 게 아니고, 김만배를 변호하는 정모 변호사가 김만배가 변호사한테 설명해 주는 내용을 받아서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니냐. 다만요, 왜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냐면요, 김만배는 거짓말을 너무나 잘해. 허황되게 말이죠. 가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왜? 자기가 무죄를 받으려고. 이미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는 내용까지도 부인하는 사태가 있고, 녹취록도 녹취가 되는 걸 다 알면서도 나중에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해서 자기가 죄를 안 지려고 가짜 내용을 말하는, 이런 아주 교활한 인간이거든요. 사실상 이재명이나 지금 이화영이나 그리고 좀 김만배나 이 교활하고 간교하고 말이죠, 거짓말하는 측면에서는 서로가 1, 2, 3등을 다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첩 내용이 100%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지금 이제 변호인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인한테까지도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자, 그러나 결론적으로 제가 이 JTBC 보도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굉장히 사실에 가깝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결정적으로요, 최우양이한테 김만배가 돈을 줬잖아요. 왜? 김만배의 경호맨이 누구예요? 최우양, 미스터 헬멧. 제일 먼저 구속돼 있다가 이 구속 대기하고 있다가
풀려나니까 그때 헬멧을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나서 딱 의전 안내 역할을 하고서 도망간 인간이 바로 최우영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최우영한테는 자금을 은닉시켰잖아요. 범죄 수익금을. 그 정도로 최우영에 대한 신뢰는 아주 엄청나요. 그리고 이 최우영이라는 인간은 또 김성태도 신뢰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그래서 쌍방울 부회장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최우영이라는 인간이 김성태와 김만배의 메신저 역할을 할 수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걸 보면 김만배, 김성태, 이재명과의 삼각관계가 어마어마하게 똘똘 뭉쳐있는 관계다. 그래서 이재명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요 혐의 변호인 했던 강모 씨를 갖다가 화천대유 고문을까지 쓰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변호사비도 상당히 지금까지는 변호사비 대납을 쌍방울에서 했다 이렇게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상 김만배가 변호사비까지도, 그러니까 김만배가요 대북 송금하는 때도 돈 출처, 그렇죠? 돈 파이프가 되는 것이고 파이프라인 되는 것이고, 변호사비 대납에도 김성태 돈이 아니고 김만배가 거기에 파이프라인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자기 고문으로 데려다 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어마어마한 파장을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요 정도 이 핵심 내용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야, 조민이가 말이죠. 이건 정말 이게 코미디예요. 조민이가 유튜브 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구독자가 35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조민이가 요즘에 이제 뭘 하냐. 조민이 책 장사하죠. 예, 그 다음에 유튜브 장사하죠. 그 다음에 또 이 먹방은 아니지만 무슨 뭐 인삼, 고려 인삼인가? 무슨 인삼 장사죠.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컨설팅이에요. 야, 그것도 누구한테 컨설팅 하는 줄 아십니까? 청소년들한테 컨설팅이에요. 나 대학 어디로 가야 되느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등등. 여행은 어떻게 하냐? 야, 아니, 컨설팅 그렇게 하고 싶으면 제가 무료로 컨설팅 해주니까 전업견의 안보 정도로 댓글로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래도 제가 깔끔하게 살아온 사람인데 제가 컨설팅 해주겠습니다. 그래도 이 좌빨들, 개딸들은 조민한테 가겠죠. 갈 사람은 가라 이거죠. 정말 기가 막히다. 아니, 대한민국에 전업견 말고서도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은데, 예, 저는 컨설팅 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하도 열받아서 하는 얘기요. 그래, 컨설팅 받을 사람이 없어서 조민한테 받느냐. 큰일 났다. 그래서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드시는 분들이 좀 많고, 그래도 또 사회적으로 한 가운데 딱 한 40대 이상부터가 좀 많은데요. 40대, 50대 되시는 자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제발 조민한테는 컨설팅 받지 않도록. 아니, 이거 범죄인한테 컨설팅 받는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자주, 이렇게 우리 시청자 가족 여러분들 절대 받지 마십시오. 예.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요. 간략하게 이 김만배 노트는 제가 이 수첩은 자세하게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37.6에서 37.4로 살짝 떨어졌어요. 이거야 뭐 변화가 없다. 그리고 부정평가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TK하고 PK가 지역별로 보면 많이 떨어진 데 비해서 서울하고 충청권은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서울 수도권 선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충청, 이거 스윙 보트 지역이잖아요. 여기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랐다 갔다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 지금 적신호가 켜져 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지지부진한데 그나마 다행이 아닌가. 예. 그리고요.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대구 경북하고 이제 대구 경북에서 7.2%나 하락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고, 서울에서는 5.8, 충청에서 2.7이 올라갔고, 그리고 60대에서 50대에서 떨어졌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재명의 콘크리트층인 40대에서는 3.2%가 올라갔고요. 30대도 1.3%가 올라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보층에서는 또 하락했고, 보수 중도층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여론조사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은 어떠냐? 정당 지지율은요, 국민의힘은 많이 올랐어요. 4%가 올랐고, 민주당 지지율은 0.1%가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은 별 영향가가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 제기. 지금 이재명의 문제가 지금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0.1%밖에 안 빠지냐. 이거 참, 이거 신기한 노릇이에요. 예. 무슨 뭐 이 마술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충청도에서 10.6%, 그리고 서울에서 8.0%가 올랐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하고, 그리고 40대에서가 9.5%가 올라갔고, 30대가 7.3%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도층에서도 5.3%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굉장히 그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한 게요. 아니 민주당이 어떻게 TK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TK, PK에서 이해가 조금 안 되네요. 예, 이 정도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는 말씀을 이걸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우선 개요를 먼저 보겠습니다. 김만배 수첩 뭘 보면 여기에 자 우선 중요한 게요. 한국일 보도 7.7 그러니까 이 자료 화면의 맨 우측 상단에 한국일 7.7 이때는요. 뭐냐 이게 2020년도거든요. 요때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될 때의 한국일보 보도 내용을 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도를 보면은 20억 원은 개인적으로 준 거고 20억 원은 우양이한테 준 거다. 30억 원이 아니다. not 30x. 이거는 이 30억 원이 아니고 20억 준 게 맞아. 이런 얘기는 같은데 21년도 10월 1년 반쯤 지나서죠. 김만배가 우양이한테 얼마를 줬느냐? 30억 원을 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줬느냐? 굉장히 구체적으로 15억 원 수표로 줬고 나머지 15억은 후배한테 파킹시켜줬다. 그러니까 후배한테 맡겨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70억이라는 말이 메모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이 정모 변호사가 김만배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김성태가 1,000만 불을 북한에 줬는데 maybe 바이어 화영 이 얘기는요. 아마도 이화영을 통해서 북한에 줬을 거야.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maybe니까 maybe. 그리고 원석학의 성태는 짝짓겼다. 이 원석은 누군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고 정치권에서 성태가 튀니까 뭐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계좌 추적했으나 전화는 추적을 안 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70억이라는 돈 요것을 이제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겠는데요. 요걸 보면은 대북 송금의 출처. 지금 이 김성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내 개인 돈을 보낸 거야. 회사 돈 보낸 게 아니야. 이게 왜 그러냐? 김성태는 죄가 이 처벌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불을 갖다가 회사 돈으로 보냈다.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횡령이 들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재판에 넘겨 있는데 그러니까 횡령 액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 돈으로 보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김성태 페이퍼 컴퍼니 이 돈에서 빼서 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김만배 수첩을 보면 그게 아니고 김만배 돈이 김성태로 넘어간 그러한 지금 추정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모 변호사가 접견하면서 김만배가 한 말을 적어들은 메모가 지금 이제 JTBC에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인 노트, 이거를 지금 JTBC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70억이라는 게 이제 뭐냐? 요게 이제 핵심인데 지금 보도 내용을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김만배는요 대북 송금 이슈가 터지기 몇 달 전에 그러니까 대북 송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22년도 작년 1월 달부터 살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나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2022년도 1월부터 이제 살살 나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2022년도 7월 달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이 대북 송금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한 5, 6개월 뒤인 2023년도 1월서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나온 게 금년 1월부터. 예. 그러니까 금년 1월부터 1,000만 불을 보냈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작년 10월경부터 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대북 송금 이런 돈 얘기가. 그리고 1,000만 불 이렇게 나온 것은 금년 1월부터 나왔는데 벌써 그보다도 한 6, 7개월 전인 2022년도 7월 달에 김만배로부터 이 변호사가 돈 액수를 김만배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팩트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70억 원을 보냈는데 지금 이제 김만배 측에서는 70억 원, 김만배는 돈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김성태 측에서는 김성태는 돈을 조금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갖고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결국은 김만배 돈으로 보이는 이런 지금 내용의 수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요 내용을 조금 이제 자세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재밌기도 하고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요걸 보면 이재명이는 그야말로 흐느끼 얘기한 대로 콜로 가는 겁니다.
요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런데 요 내용이 사실 가능성이 많은 게 여기 수첩에도 일부 나오는 최우양. 최우양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김만배의 범죄 수익을 갖다가 은닉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구속됐어요, 이걸로.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이 검찰의 수사 결과 대부분이 사실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수첩에 나오는 얘기도 보면 그런 걸로 본다면 거의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요렇게 판단이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작년 7월에 작성이 됐다는 시점. 그래서 대북송금 이슈가 터지기 전인데 액수하고 이화영이라는 말이 터져 나온 점. 그래서 새로운 대북송금의 돈의 출처는 이 김만배일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하는 점. 이런 점에서 수사에 그리고 또 이재명과 김만배의 범죄 행위에 새로운 지금 이 파장을 야기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요, 이 김성태와 대북송금 사건은 지금 7월 달에 김만배가 얘기를 했는데, 이때는 이제 7월 달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대북송금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때예요. 그럼 대북송금 문제가 언제부터 거론됐느냐? 작년 10월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돼서 10월 달에 조금 나오고 11월 달에 가서 스마트한 비용을 쌍방울이 대신 내줬다라는 얘기 정도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성태가 금년 1월 달에 태국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800만 달러를 보냈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금년 1월부터 이제 돈 액수 800만 불까지 나왔는데 벌써 2022년도 작년 7월에 김만배가 변호사한테 김성태한테 돈을 70억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게 장 귀신 역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김만배가 돈의 출처와 대북송금 내역을 상당히 알고 있고 김만배하고 이화영하고 김성태가 야분해서 북한에 돈을 줬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이 사태는 이제 지금부터는 커져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JTBC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김만배 여기 이제 오른쪽 상단에 있는 한국일보 7월 7일자 보도 요거가 있는데요. 그 당시 7월 7일자 보도는요, 대북송금 문제가 아니고 변호사비 대납일 주로 설명할 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 위쪽에 보면 20억 우양이라는 말이 있어요. 20억 우양.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요, 성태 1천만 불 북에 보낸다. 이러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요, 지금 이 변호사 대비, 요때만 해도 변호사 대비 여기 1천만 불 지금 나와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얘기가 중점이지, 송금 얘기는 나오지도 않을 때예요. 작년 7월달, 금년 1월달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북 송금, 그러니까 김만배 김자도 나오지 않을 때입니다.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국일보 7월 7일자 보도 내용을 보면은 2019년도 대농사업자 김만배 돈 100억 원이 돌고 돌아서 쌍방울 페이퍼 컴퍼니를 들어가는데 이후에 김성태가 이 페이퍼 컴퍼니에서 70원을 꺼내 갔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70억 원이 결국은 변호사비 대납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한국일보 7월 7일자가 2022년도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거와 달리 김만배는 변호사한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느냐? 변호사비 대납이 아니야. 그건 대북 송금이야. 요거는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천만 불이 6개월 뒤에야 나올 그런 얘기를 갖다가 이 내용을 갖다가 이미 김만배는 변호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말이죠. 이게 결국은 대북송금의 이 자금, 돈의 주인공은 바로 김만배가 아니냐. 그리고 또 수첩에 적은 70억이라는 표현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까지는 김성태가 페이퍼 컴퍼니에서 70억 원을 가지고 간 걸로 해석이 되어 왔어요. 그런데 이 70억 원이 무슨 돈이냐 물으니까 이 정 변호사는요, 당시 무슨 대안을 나눴는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벌써 오리발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 피고인의 적격 결도권을 정변으로 침해했다. 이 나라가 공산국가냐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해명 대상도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JTBC가 김만배 때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물어봤더니 답변할 게 없다. 그래서 답변할 게 없다는 게 그럼 무슨 의미냐? 그랬더니 그건 알아서 해라. 답변할 게 없다. 이 얘기는요, 사실상의 시인, 강력한 부인은 시인이잖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가능성은 바로 그러면 김만배 돈 70억 원이 김성태한테 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요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한국일보 2022년도 7월 7일 한국일보 보도 김만배 돈 100억 원이 쌍방으로 흘러갔을 가능성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거를 본 김만배가 그거 아니야. 100억이 아니고 70억 원이야. 요렇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설명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요것이 이 돈이 결국은 대북 송금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김성태하고 김만배 그 당시 돈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둘 다 돈 거래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만배 변호사도 의미 있는 돈 거래는 없다. 그 의미 있는 돈 거래는 없으면 뭐 의미 있는 돈 거래가 없으면 의미 없는 그러니까 사소한 돈은 오고 갔다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쌍방울 관계자는요. 김만배하고 김성태 간에는 돈 거래가 있었다. 그리고 김성태가 김만배한테서 7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적이 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적 거래에 불과하다. 예. 자, 이래서 이게 정말 앞으로 큰 이게 파장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보면은요. 이제 그 당시에 이 김성태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시 회사에 돈이 없어서 이 회장님이 어디선가 돈을 구해왔다. 라고 하는 얘기가 쌍방울 고위 관계자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선가 빌려온 돈이 바로 김만배 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동안에 이 김성태는 그렇게 계속 얘기했잖아요. 북한에 돈 50만 불, 500만 불을 보내줬고 요거 이화영이가 보내라고 했다. 그러면서 500만 달러가 5조가 될 수 있고 500만이 아니라 5천만 달러를 투자하라고도 권했다. 요런 얘기를 김성태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김만배한테까지도 돈을 빌려서 얘기를 북한에 보낸 겁니다. 그리고요, 김성태는 최근에도요, 이 재판에서도 내 개인 돈을 북한에 보냈다고 말하고 있고, 이 쌍방울 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개인적으로 보냈다는 임원의 말대로 김성태는 김만배에게서 70억 원을 개인적으로 빌린 적이 있다. 이렇게 쌍방울 임원도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화영과 김성태, 김만배와 이재명 요 관계가 이제 풀어져야 할 하나의 이 커넥션 관계를 이제 풀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데 참고적으로요. 김성태는 이화영을 형님으로 보시고 월급을 주고 있고 주어왔고요. 그리고 김만배는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인 강모 변호사를 화천대유 고무로 영입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이모 변호사. 이 사람도 이제 공직선거법 변호인이잖아요. 이 사람은 쌍방울 계열사 사회이사를 지냈어요. 그리고 김만배와 김성태는 모두 최우양 부회장과 인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우양이는 이재명 측근들과도 굉장한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만배, 김성태, 이재명은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20억은 개인적으로 준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년 2월에. 그 다음에 20억 XXS 우향. 그다음 낫 30X. 이 얘기는요. 기사에는 30억으로 나왔는데 내가 준 건 20억이야. 예. 최우양 관련 회사로 보냈어. 2020년 2월과 6월 그리고 2021년 10월에 각각 줬어. 라고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15억 원은 수표로 줬고 그 후배에게 맡겨뒀다. 이 메모를 토대로 해서 검찰은요. 최우양이를 수사했고 메모 내용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 최우양이는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 지금 말이죠. 이 김만배는 이렇게 되니까, 예, 뭐라고 이제 열불이 났느냐. 변호사하고 피고인의 대화를 불법 있으니 고소하겠다. 관련자들을 다 고발하겠다. 라고 우협을 할 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앞으로 많은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예, 이렇게 보여지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이 70억 원을 김만배 개인한테 빌렸다. 이 돈을 가지고 대북 송금을 했다. 그래서 김만배, 김성태가 이화영과 이재명의 방북, 대북 사업을 결론적으로 도와줬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도에 의하면은 김성태 혼자서 대북 사업을 쫙 후원해 준 걸로 돼 있고 지원해 준 걸로 돼 있는데 김성태 뒤에는 김만배 돈 70억 원이 있었다. 예. 요거가 이제 처음으로 밝혀진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앞으로 이제 상당한 파장을 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조민, 수능 준비를 자기는 안 했대요. 왜냐? 미국 대학을 가려고 했던가 봐요. 그리고 당시에는 용돈은 일주일에 한 10만 원 정도밖에 쓰지 않았다. 그러면서 지금 고민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자, 그래서 조민이가 말이죠. 자신의 유튜브에서 조민 상담소를 개소했다라고 하는 21분 분량의 영상을 업로드해서 구독자들의 고민에 답해주면서 소통하는 콘텐츠를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민 씨 얘기가요. 지금 이제 이 상담하는 내용입니다. 최상위 성적인데 시험 쓸 때가 많다.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고등학생이 질문했대요. 그러니까 저는 유학반을 다녀서 한국 수능을 준비한 적이 없다. 한국 수능 최상위 성적이라고 하면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요. 점수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스스로를 다독이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고요. 금전적으로 여유있지 않은 20대의 취미활동을 추진해달라. 이 질문에 대해서는요. 저는 20대 때 용돈을 받았는데 일주일에 용돈이 10만 원이었다. 밥을 다 학식에서 먹어야 여유가 있는 금액이었다. 돈을 많이 안 써도 재밌게 놀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핫한 카페에 가는 거다. 커피 한 잔 사 먹을 돈으로 데이트하거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전시회나 팝업 스토어 등에 다니면서 구경하는 것도 좋고 보통은 다 무료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질문에 조 씨는요. 본인을 너무 채찍질하지 말자. 자기 자신에 대한 기준이 높기 때문에 드는 의문이 드는 것이다. 행복에 대한 기준이 높을수록 더 힘들다. 성취와 행복을 굳이 엮을 필요는 없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책 잘 팔리고 유튜브 잘 되고 하면 당연히 기분 좋고 행복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불행할 필요는 없고 일상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야, 제발 조민이 컨설팅하지 마십시오. 자, 보도 좀 당당하고 그리고 이 검증된 인물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도록 자제 여러분들 잘 시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